네, 바쁘신데 소주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네네. 네, 소개하고 출마 동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골목골목이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미추홀구 골목을 이루었습니다. 바쁘신데 소주 내주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소개하고 출마 동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골목골목이 행복한 미추홀구를 이야기하면서 골목 행정을 했던 전 미추홀구 청장 김정식입니다. 이번에 다시 이번에는 약자들과 동행하는 약동하는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나름 어떤 제 소중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이렇게 들어봐 주시고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구청장이 되시면 예. 하고 싶은 기정이나 공약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미추홀구는 면적이 24.84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 크기를 가늠하기가 좀 힘든데 어떻게 보면 섬 면적으로만 덕적도 면적, 그리고 이제 그 서구의 5분의 1, 남동이나 연수나 계양이나 부평의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인구는 42만이다 보니까 작은 면적에 인구 밀도는 인천시의 보통 6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보면 어르신 인구 65세 이상 어르신이 9만 명이 넘습니다. 장애인이 한 2만 2천 명이 넘고요. 기초생활의 수급에 의지하신 분이 한 4만 명. 그 다음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도 한 2만 명. 그러다 보니까 미추홀구의 약 25%가 좀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의 손을 내밀고 그분들이 미추홀구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미추홀구를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적이 좁다 보니까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 문제라든지 녹지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녹지를 만들 수는 없고요. 이번에 제1호 공약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를 할 때 우리 용현동서 주안을 거쳐 도화를 거쳐 서구 가정 오거리까지 10.45km를 만든 겁니다. 지금 용현동, 주안 그리고 도화동 쪽에 고속도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아침에 문을 열면 방음벽과 분진가, 먼지,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대로 일반화길을 통해서 숲길이 만들어진다면 이제 창문을 열면 숲이 보입니다. 미추홀구가 다시 재생될 수 있습니다. 숲세권이 됩니다. 미추홀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사람에게도 생로병사가 있듯이 도시에게도 생로병사가 있어요. 우리 인생 80, 100세 이렇게 하지만 도시는 보통 그 주기를 한 50년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의 주안 예전 70년대, 80년대 인천의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낡아지고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힘든 도시가 됐는데 저 김정식이 도시 재생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안이, 용현동이, 강교동이, 그리고 문학동, 노화동이, 하객동이 인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시 설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50년 시기가 도래했는데 저 김정식 그거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잘 준비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세 가지 핵심 공약이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핵심 공약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두 가지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속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숲세권을 만들겠다. 그게 제 1호 공약이고요. 그 두 번째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신청사 문제입니다.
미추홀구 신청사는 1968년도에 만들었다 보니까 그것도 50년이 넘었어요. 많이 낡았죠. 그런데 그 신청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삶이 바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청사를 짓겠다라고 하고 800억이라는 예산을 들고 갖고 신청사를 짓겠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좀 불이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하나 만드는데 120억, 13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근무하신 분들은 30여 명 정도 근무하신 청사예요. 그런데 10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 청사가 800억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사는 단순히 업무 공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는 업무 공간이 되더라도 그 이후 시간들, 특히 주말에는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 미추홀구에는 공연장 하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체육시설 하나 없고요. 예술관 하나 없습니다. 저는 오롯이 그 청사에 단순히 업무 공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문화, 체육, 복합시설을 만들어 갖고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안을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계시는데, 신청사는 제가 2020년도에 준비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우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복합 공간에 신청사를 잘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주차장 문제거든요.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적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지금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제가 구청장 시절에 우리 미추홀구 주차 등록 대수는 13만 대. 그런데 이제 주차장 확보는 약 11만 대가 안 됐습니다. 없는 땅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면 한 년에 1억이라는 돈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유 주차장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인천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인천 가정법원의 주차장은 낮 시간에는 민원인들의 주차장이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도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주변에 아파트나 빌라를 한번 보십시오. 낮 시간에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낮에는 그 주변의 빌라와 아파트를 활용한 공유 주차장을 하고, 또 밤에는 또 그 주변의 빌라 단지에는 주차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법원에 저녁 시간에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공유 주차장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구청장 시절에 용현 5동 인하대 부근에서 충분히 그 공유 주차장 시스템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온 수익금은 그 주변 그 빌라 단지라든지 그 주차장을 허용하신 분들에게 제가 돌려준 사례도 있고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멈춰버렸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다시 복귀한다면 공유 주차장 시스템을 통해서 미추홀구의 어려운 주차장 문제 좀 해결할 거고요. 특히 대로변 같은 경우는 포스트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낮에는 거기가 도로입니다. 그렇지만 밤에 여유가 생겼을 때는 주차 공간이 주차 라인이 보이는 포스트 주차장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추홀구에 어렵고 힘든 분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구청장의 도움이라든지 행정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을 했을 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구정을 하겠다. 그게 제 가장 큰 공약이자 비전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운동선수가 예. 이제 축구를 할까 배구를 할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요즘은 그 연예인이나 가수나 보면 네. 인성이 안 좋아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청장님 마인드, 네. 이런 철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는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치인에게 존경하는 철학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플라톤, 소크라테스, 공자, 그러면 그분 공부 안 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정치는 행정을 하면 행정 철학이라고요. 저는 미국의 사회학자 존 롤스를 존경합니다.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휩쓸었던 책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죠. 네. 그런 책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이 하버드대 교수 출신 존 롤스 교수가 정의론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체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다. 신체적으로 우월하지 못한 사람을 동일한 100m 달리기 선상에 놔두는 게 과연 정의인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정말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고 가정 환경이 좋고 사회적 환경이 좋아갖고 어떤 좋은 길을 가고, 누구는 어려운 길을 갈 때 과연 두 사람을 똑같은 선상에 놔뒀을 때 과연 그게 정의인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조금 앞자리에 앉혀놓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출구의 구정 철학들은 약동하는 미출구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미출구가 이제는 약동, 이제 원도심에서 다시 인천의 중심으로 뛰어 올라야 되는 그 약동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약동이라는 중의적 의미는 약자와 동행하는 미출구다. 그런 얘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미출구는 항상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언제든지 구청의 문을 두드렸을 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구정 철학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구청장이 되겠다라고 이 자리 빌려갖고 우리 애청자들, 시청자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행정은 거대한 담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강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미출구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마을 민주주의가 상당히 잘 된 곳이 우리 미출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구청장 시절에 보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제도를 통해 갖고 약 한 3,700명, 4,000명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 그분들이 또 우리 미출구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찾아내고 도움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난 4년을 돌이켜보니까 그것들이 다 뭉쳐버렸어요. 네. 그래서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돗자리는 시줄과 날줄의 조화가 있듯이 우리 미출구 같은 경우는 제도와 법률을 따르는 행정과, 그 다음에 마을민주주의, 주민참여의 어떤 시줄이 이렇게 조화가 됐을 때 정말 아름다운 돗자리가 나오고 아름다운 미출구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잘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약자들과 동행하는 미출구, 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4년 준비 많이 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부분도 공부 많이 했고요. 떨어져 있어 보니까 더 잘 보이더라고요. 네. 예, 구청장 할 때 어느 시에도 있지만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걸 내려올 때 보니까 잘 보이더라라는 것처럼 지난 4년 동안 한 발짝 떨어져 있으면서 더 많이 봤고요. 더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더 단단해져서 들어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미출구 주민 여러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구청장 시절 열심히 했고, 특히 소소한 일, 작은 일 진짜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잘 싸웠고요. 다시 한번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SNS 선거 마케팅도 중요하고 예. 앞으로 선거 날짜가 며칠 안 남았죠. 예. 전략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저번에 청장 하실 때 예, 예. 이렇게 무슨 잘했던 거 성과?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네. 예. 성과를 얘기하려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르신 일자리예요. 네. 우리 미출구 같은 경우는 미출구 상대적 어르신이 많습니다. 네. 제가 구청장 할 때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약 30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어르신 일자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 75억, 25%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국 시비를 받습니다. 자, 어르신 일자리가 단순히 어르신들에게 돈을 주는 일자리가 아니에요. 네. 그 어르신들이 그 일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집에 계시지 않고 나오게 되시죠. 나오게 되시면 걷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활동이 넓어집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찾아줄 수 있는 일자리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우리가 75억을 들여갖고 225억의 국시비를 받아갖고
그 돈을 이제 어르신들에게 지급을 했잖아요. 약 8,600명 어르신들에게. 그럼 그 어르신들이 그 돈을 어디 가서 쓰겠습니까? 서울 가서 쓰는 거 아니죠. 다 우리 미추홀구에 쓰게 되겠죠. 그럼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골목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미용실이나 이발소, 목욕탕, 그죠? 슈퍼. 여기가 또 골목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히 어르신들에게 임금을 주는 일자리가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되찾아주고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을 넓히고 그 어르신들을 통해서 골목 경제가 살아나는 일석삼조의 어르신 일자리다. 이렇게 하고 제가 구청장 4년 동안에 어르신 일자리를 전국에서 3번 대상받았어요. 네. 지금은 조금 멈춰버렸는데 다시 가면 어르신 일자리 찍고 잘 하겠다 하고 뭐 선거운동은 제가 지금 계속 페이스북에 쓰는데 새벽달 보기 선거운동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선거운동 처음 할 때 겨울이기 때문에 6시 이전에 나오도 새벽달이 보였어요. 근데 지금 점점 뭐 하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5시 반 정도 나와야 이제 새벽달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4시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나니까 4시 40분 있다고요. 4시 40분에 이제 나가서 골목을 다니면서 명함을 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행팀들은 5시 반 정도에 이렇게 왔었는데 왜 내가 4시 40분에 나가고 5시에 나가고 골목을 다니면서 명함을 주냐면 그 새벽에 출근하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어깨에 무거움들을 같이 나눠주고 싶어요. 실은 또 솔직히 또 새벽에 명함을 주면 또 그분들이 저를 또 많이 또 칭찬을 해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 아니니까 항상 그렇게 부지런하게 하고 또 구청장은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제가 구청장 시절에 6시에 출근했듯이 항상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우리 미추홀구가 21개 동입니다. 21개 동에 한 달에 한 번은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지런함들 그리고 제가 구청장 시절에 이제 미추홀구는 단순히 미추홀구청장이 아니라 미추홀구청장은 CEO다. 왜냐하면 우리 미추홀구의 자산이 한 1조 7천억 되고 예산이 1조 1천억이 됩니다. 직원들이 1250명이고요. 산하단체까지 하면 2500명입니다. 이거 완전 대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추홀구청장은 단순히 행정을 하는 구청장이 아니라 경영을 할 줄 아는 미추홀구의 CEO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또 제가 강조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구청장 시절에 그런 걸 통해서 미추홀구의 자산도 늘리고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받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토대로 해갖고 저희 어떤 성과들도 잘 홍보하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SNS에 페이스북에 릴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간혹 이제 아침 운동 가가지고 체조했던 것도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저의 진심을 담아내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진심을 담아갖고 우리 주민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는 후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님이 생각하는 행복이 뭔지 인생 좌우명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제가 살아가면서 뭐 좌우명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남들보다 좀 더 부지런하다.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한 걸음 더 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행복이라는 것들은 구청장 할 때 제가 좀 행복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우리 미추홀구에 예전에 이제 재개발을 하면서 옐로우 하우스라고 성매매 직결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제가 그분들 계속 만나면서 토론을 하고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그 성매매 직결지가 갈등 없이 해결되고 그분들을 또 탈성매매를 제가 했고 또 그분들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갖고 지원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자치분권에서 또 상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거대한 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또 행복한 거고 그리고 이제 공유 냉장고를 해가지고 각 동마다 저기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푸드뱅크로 또 지원받아갖고 냉장고를 채워놓으면 필요하신 분들이 갖고 가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채워놓으니까 다 갖고 가셔버렸어. 근데 그게 자리를 잡으니까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갖고 가고 네. 그리고 또 집에서 또 여유있게 갖고 사놓으신 분들은
채워주고 그런 공유 냉장고가 있는데 정말 그걸 보면서 우리 미추홀구의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뭐 큰 행복보다는 작지만 이제 소중한 일을 했을 때 느끼는 행복. 그리고 만약 구청장이 된다면 뭐 큰 거, 반도를 만드는 구청장보다는 진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작지만 소중한 일을 잘할 수 있는 소소한 구청장. 그게 저의 이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